네, 교수님 먼저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있는 문화예술경영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백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육학을 공부했고, 초등학교 교사도 10여 년 했고, 장애인 예술교육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은 2005년에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발전 방안을 위한 기초연구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면서부터 장애인분들의 예술교육 활동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해서 어떤 역사라던가 아니면 또 이 에이블아트 센터가 생기면서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혹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혹은 장애인이 주도적으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의 문화예술 혹은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세계적인 그 현황, 세계적인 흐름으로부터 얘기를 하면 1960년대부터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장애인 문화예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970년대부터의 이야기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70년대에 장애인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사회를 구성할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1980년대에 장애인 복지법이 나오면서부터 단지 사회의 복지의 대상이 아닌 문화 복지의 대상으로서의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논의들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후 국내의 상황으로 보면 88년에 올림픽을 하게 되면서 국제사회 안에서 장애인들에 관한 논의가, 장애인들의 스포츠인과 장애인 예술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아마 국제 교류라고 하는 큰 흐름 안에서 장애 예술이 출발하게 국제 교류와 관련된 장애인 예술 활동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후 1990년대는 아시다시피 문화민주화, 문화민주주의 등의 여러 정책 속에서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장애인들이 예술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가,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가, 자기의 문화권, 자기의 기본권으로서의 예술 활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가 출발하면서부터 서양에서는 포용적 예술이라고 하는 인클루시브 아트 운동이 있었고, 우리도 연관되어서 우리도 같은 흐름 안에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권 혹은 본인의 선택권, 교육권에 관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이제 장애예술 문화복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에이블아트 센터는 2011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에이블아트 운동에 대해서 일본에서 시작된 에이블아트 운동이 국내에서 시작되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의 뭔가 관점이라던가 시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에이블아트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민간 주도의 기관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예술 활동에 지원의 주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장애인들과 관계되어 있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국가 주도형으로 국가에서 무엇을 받아야 되는, 국가가 무엇인가 책임져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을 했다면 아마 에이블아트와 같은 민간 조직들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수평적이고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무엇을 해간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접근, 그래서 단지 대상화 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라 함께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사회를 구성하고 그 사회의 일부로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것 같고, 2010년 한국 에이블 아트가 출발하게 되면서부터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음악, 미술, 공연에 그 직접적인 공간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활동하셨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이 아닌, 종합복지관이 아닌 예술을 하는 공간에서 예술을 하는 예술가로서 성장할 수 있기도 하고, 혹은 예술을 향유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가져오게 됐고, 우리의 현장에 맞는 장애인 문화예술의 또 다른 현장을 만드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장애인으로서 장애를 가진 작가로서 사회 구성원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가 바라봐야 하고, 또 저희 에이블 아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런 사회적인 관점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작가라고 하는 직군이 사회에 등장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작업을 통해서, 나의 예술 활동을 통해서 나의 예술 활동이 하나의 노동으로서 인정받으면서 내 작품이 갤러리라든가 딜러에 의해서 유통되고 팔리고 이름을 얻게 되는 작가가 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아마 근대 이후에 모든 사회가 비슷한 진통을, 혹은 사회는 진통을 안 겪더라도 최소한 예술가를 하고 싶으신 본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까지는 아니지만 진입하기도 쉽지 않고 자리매김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술인을 위해서 특별하게 복지법을 만든다라든가 하는 사회적 제도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작가로서 인정받고 작가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층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지하실에서 혹은 나의 스튜디오에서 작업한 것을 딜러나 갤러리를 통해서 판다는 것뿐 아니라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고 또 자기 본인이 희망하는 것을 사회와 소통하는 역할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면서 하는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경제적으로 어떤 노동과 어떤 보상을 받는가 하는 것만큼이나 사회의 주체적 존재로서 사회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좀 더 건강한 사회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예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 예술 활동 자체를 노동으로 인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발달장애 지원법, 특별법이 생기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예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예술을 하기 위해서 생산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그런 과정들도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는 좀 문제점이라고 봤던 게, 이 친구들이 작업을 하는 그 프로세스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으면서, 그러면서 작업 결과물만을 가지고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 일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또 발달장애인들 본인들과 또 보호자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혹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예술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어떻게 노동으로 객관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그 충돌과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수가 노래를 3분 하기 위해서 무대의 3분의 퍼포먼스를 위해서 10년을 준비생으로도 있고 연습생으로도 있고 하루에 8시간에서 9시간을 연습하고 몸을 날씬하기 위해서 밥도 먹지 않고 정말 그 3분을 위한 그의 노력의 시간을 어떤 방법으로 노동으로 인정하고 어떻게 가치를 부여할까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그리 간단한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예술가들도 비슷한 경우인데 그들의 뭐 20cm 곱하기 30cm의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과 얼마나 많은 인고의 시간들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작품인가, 혹은 발달장애인의 경우에 그 가족분들과 보호자분들의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아마 작품의 가격이 매겨진다라고 하는 것이 현상으로 드러난 이후에 끊임없이 얘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가의 작품이 단지 얼마 곱하기 얼마 혹은 몇 분의 공연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투자하고 스스로에게 노력했던 시간을 다 포함한다라고 하면 작가로서의 노동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고 다층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얘기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전업 작가인 발달 장애인들의 삶 혹은 발달 장애를 가지면서 예술과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하는 거에 관한 게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예술은 즐거워야 하고 예술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욕망과 본인이 나는 정말 이것이 나의 삶에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언어다라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실행하는 과정이 곧 예술의 교육의 과정이고 예술의 작업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발달장애인들에게 예술을 어떠한 사회적 행위로 의미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하게 되고, 또 작가로서 남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일상 속에서 즐기면서 내가 무엇인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 시간이 있을 때 예술을 하는 그런 행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의 결정권 혹은 발달장애처럼 본인 스스로의 결정권에 대해서 주변 분들이 이렇게 이건 이 아이가 결정한 거니까 라고 해주시기 어려울 때에는 그분을 가장 잘 아는 보호자나 부모님께서 이 아이의 일생에 있어서 우리 발달 장애를 가진 내 자식에게 있어서 과연 예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이 아이의 예술의 활동이 어떻게 사회의 참여의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우선 먼저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에 있으면서 계속 질문이 드는 게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작가들이 작가로서 뭔가 인정을 받고 작업이 팔리는 그런 미술계 전형적인 작가라는 직업보다는 이제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즐기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의 미술에 대한 관점이나 그런 개념과는 발달장애인의 이 에이블 아트라고 저희가 부르는 발달장애인의 예술 활동이 아예 개념 자체가 카테고리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담론을 형성하게 된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이게 복지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지, 아니면 예술 안에서 에이블 아트를 포괄해야 하는 게 맞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에이블 아트 센터뿐만 아니라 이런 에이블 아트를 말하는 기관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에이블 아트라고 하는 개념도 각 사회가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 처음에 출발했을 때의 배경을 보게 되거나 생각을 해보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없는 존재, 예술을 즐기거나 예술의 창작 활동을 할 수 없는 존재에서 할 수 있는 에이블한 존재로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아마 에이블 아트가 출발한 것 같은데, 이제 2021년의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에이블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굉장히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부터 예술적 존재이고 자기 표현이 가능한 주체들이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마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데는 여러 또 사회적인 여건이 있을 것 같은데, 에이블 아트와 같은 기관이 나오면서 예술가로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 또 같이 할 수 있는 또래 집단, 또 자기의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멘토나 선생님, 이런 분들을 갖추면서 그들의 활동의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고, 단지 무엇인가 만드는 행위 외에 만드는 과정 안에서 왜 그렇게 만들고 있는지, 또 이 만들어지는 것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교육 혹은 멘토링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역시도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예술가가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어떤 것에 집중하고 어떤 것에 선택해서 내가 정말 남은 생애에 내가 그 무엇보다도 예술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결정의 순간을 맞이하는 장애인들이 계시면, 그때부터는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반 비장애인들과는 좀 다른 사회적 제도나 사회적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 예술을 과연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장애인이 한 것이 장애의 예술인지, 장애를 담고 있는 것이, 장애의 이슈를 담고 있는 것이 장애의 예술인지, 아니면 시대와 사회 속에서 장애의 예술을 새롭게 규정하면서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과 결과들을 장애 예술로 볼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되고 있고, 어느 하나의 답보다는 굉장히 다면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에이블 아트가 우리의 기관의 정체성과 우리가 지향하는 바에 따른 예술 활동, 또 그 예술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과 다양한 접근할 수 있는 경로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장애 예술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할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 비장애인들을 위한 예술의 체계와 개념으로 장애의 예술을 보고자 한다. 그렇게 되면 절대 둘의 교집합되는 지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블 아트가 아마 이후에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장애인 예술이라는 것에 대한 담론도 만들어야 하고 또 그때그때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장애 예술의 개념이나 정의도 만들어가면서 사회의 인식을 확산해 나갈 때 좀 더 많은 사람이 좀 더 다양한 입장에서 이 장애 예술이라고 하는 현상을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각각의 주체들이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뭔가 앞으로의 뭐 발전 가능성이라던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와 예술, 시민 이렇게 셋을 연결해 주는 사회에 살고 있고 사회와 예술, 시민이 서로의 존재와 경험을 존중할 때 그 사회가 발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들에 대한 예술은 비장애인들의 틀에서 보게 되었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처럼 하면 잘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장애 예술에 대한 언어나 장애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21세기는 통합의 시대이고 소통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안에서 문화가 경쟁력인 시대 혹은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예술적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한 기능과 특별한 재능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을 발굴해서 예술 작가로서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꼭 작가는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음악을 듣고 미술을 보고 연극을 즐길 수 있는 향유하고 삶을 즐길 수 있는 장애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들과 끊임없이 만나는 기회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아직 우리의 콘텐츠나 접근 방법이 아직은 그리 성숙하지 않은 단계이라서 이번 전시와 우리의 이런 그 정책이나 그 외에 장애인 예술과 관련된 토론들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그분들의 생각과 소리를 함께 해주실 때에 장애 예술이 발전할 수 있고 그 장애 예술의 발전에 아마 민간으로서 지금 거의 지도자의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에이블 아트의 역할과 에이블 아트의 새로운 모습들이 활동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제 경험 안에서 제 생각을 나누었고요. 이후에 더 많은 분들과 다른 흐름과 다른 관점에서 많은 이야기 나누는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